네, 엔비디아가 3분기 출시할 예정이었던 이 차세대 GPU이죠. 블랙웰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전해졌고 이후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이슈가 확대 재생산됐던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뿐 아니라 여타 AI 생태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테크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일단은 간밤 그리고 어제자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과 맞물려서 이 종목들의 하락 역시 잠깐 멈춰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이후 변동성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리서치센터의 김영건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좀 놀라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게 실제 주가에도 좀 녹아들었던 이슈이죠.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 하는 부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상황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 모델이었던 이제 호퍼 이후에 블랙엘이라는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랙엘이라는 제품 라인업 중에서 첫 번째 제품인 이제 B100이 이르면 3분기 중으로 이제 발매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언급 주셨듯이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된다라는 보도가 된 상황이고 그럼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봤을 때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차질이 있다라는 측면도 좀 부각이 됐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는 B100이 늦춰진다라는 네네. 정도만 나왔고 그 원인에 대해서 네. 이제 왜냐면은 B100이라는 제품의 대안이 또 제시가 됐거든요. 그 대안과 B100과의 차이가 뭔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TSMC가 문제이냐 또는 설계상의 문제인가 엔비디아의 문제인가 등이 좀 논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네. 엔비디아의 공식적으로 뭐 홈페이지에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대변인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출시될 예정이었던 3분기 초도 물량이 출시될 예정이었던 블랙웰 신제품인 B100의 출시가 지연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게 이제 이 트리거가 된 팩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안으로 언론을 통해서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H200 그리고 B200A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대안으로서 나올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했던 것은 뭐 생산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설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게 뭐 현재까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가는 꽤 격하게 또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수준의 반응이었는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 피해 또는 지연된 모델의 정확한 규모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실제 하락폭을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만 하락한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B100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회자되는 부분이 뭐 H200만 나온다거나 이전 모델들만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블랙엘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플랫폼 전체의 문제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블랙엘이라는 걸 구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기존까지 엔비디아 반도체는 반도체 하나로 만든 거예요. 조각 하나로 만든 반도체였습니다. 한 개로. 근데 B100부터는 조각을 2개를 붙이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으로 회자됐던 반도체는 B200A는 한 조각으로 만든 반도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각 2개는 문제가 있지만 조각 하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칩 자체를 만드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완전히 아주 깔끔했던 진행보다는 느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빠진 폭 자체는
마치 이 전체 칩에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주가가 크게 하락한 폭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게 뭐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주가의 하락폭이 이 정도면 정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대안으로 이야기됐던 B200A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는 요 블랙웰 아키텍처의 설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요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주가의 낙폭이 매크로 환경과 맞물려서 좀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엔비디아를 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타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보다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이 주가의 하락을 유발한 것이 수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에서 저는 안도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꺾인 것이 아니라 수요는 견조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생겨서 주가의 하락을 유발했다는 것 측면에서 저는 완전히 이 구조적인 하락 측면으로 가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지만 투자 기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사실은 내년에 성장이 안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긴 합니다. 워낙 투자의 기저가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는 더 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사태와도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B100이라는 제품에 좀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떠오른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빅테크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 10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빅테크가 생각하는 거는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어서 그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컴퓨팅 능력. 그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게 1순위이고 그로부터 역산을 해보니 100억 달러가 드는구나 라는 이제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좋았던 만약에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B100이 제때 나와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이고서 그 최대한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B100이 좀 뒤처진다고 하면 빅테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나중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뭐 H200이라든지 또는 B200A 같은 제품을 더 많이 사서 원하는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이제 빅테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요만큼 쓸 거야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만큼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거야라는 게 이제 먼저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네라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컴퓨팅 능력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려면 지금 이제 B100이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안되는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본 지출을 오히려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해서 엔비디아에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걱정했던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28일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 또 뭐 반독점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이야기된 블랙웰 출시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어쨌든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에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매크로 충격을 좀 동반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가슴앓이를 시킨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전 1분기 때도 딱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슈퍼마이크로의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고점 대비 한 20% 조정을 급락하게 받았다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임박하면서 다 회복을 됐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최대 그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 하락폭이 지난번 대비 뭐 그렇게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너무 금액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절대 금액이. 그래서 실적을 앞두고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기작이 좀 작동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올 걸로 저는 보는데 그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저는 뭐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를 봤을 때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또 안정세를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유 또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는 바가 없는 상황이고 수요가 워낙 탄탄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였던 주가의 낙폭과 지금의 낙폭을 생각해 봤을 때 매크로 환경을 고려한다면 또 아주 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이번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공급사들이에요. 주가가 사실 또 함께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그 조언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3분기 이후로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추천을 세게 드렸던 요인 중에 하나는 단순히 HBM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HBM으로 이제 공급이 몰리면서 기존 반도체의 생산이 좀 타이트해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 HBM 관점에서도 봤을 때 아까 이제 B100 이 출시되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빅테크 입장에서 자본 투입이 그만큼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H200이나 B200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동일한 컴퓨팅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B100에 납품하는 것보다 H200이나 B200A에 그 HBM을 납품하는 그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많아요? 자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신제품이 박자에 맞게 또박또박 나오는 것이 전체 생태계에 가장 좋은 요인이긴 하지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라는 이슈에서 봤을 때도 또 HBM 납품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결국 이번 이슈는 엔비디아에도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나쁜 이슈가 아니다라고 봐야겠네요. 오히려 또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부분들이 많았고 주가 역시 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긴급 점검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엔비디아 또 앞으로 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언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건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